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푹 쉬셨습니까? 오늘 한번 기대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악재가 반영이 되는지 그 위주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장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 좀 약간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악재가 터졌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 중국이죠. 반도체 굴기 아직까지는 형편은 없지만 지금 미국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SMIC가 있는데, 이 중국에서 한국의 그 엔지니어를 대량으로 대거 영입을 하고 있는,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솔직히 저는 기분 나빠요. 물론 돈을 많이 주겠다면 뭐 여러분도 그 입장이 돼 보면 물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전국 쪽으로 가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다 뺏긴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SMIC의 그 대한민국 엔지니어 영입과 관련된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물론 이 전쟁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물론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여기와 관련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 반도체 원료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장기화는 안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이 반도체 원재료입니다. 이 원료와 관련해서 이 반도체 수급과 관련해서 좀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그 최대 파운드리 SMIC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레거시죠. 최첨단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건 일전에 그 미국의 미국 대통령 그 약간 트럼프죠. 이분이 제재를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첨단 공정과 관련된 그러한 이 SMIC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최첨단 공정과 관련된 건 뭐 사실상 제재 때문에 힘들지만 레거시 공정과 관련해서 지금 뭐 상당히 투자도 적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투자 대비 이 레거시에서 상당 부분 지금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건 우리가 공견하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전문가들도 그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스마트폰과 뭐 스마트 차량, 뭐 가전제품과 같은 데는 레거시 공정이 사실상 초미세 공정 말고 중국에서는 상당히 점유율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SMIC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미국에서 뭐 나름 제재는 가고 있다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죠. 그런데 제가 뭐 이 얘기와 보다는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엔지니어 그러한 인재들의 인력 빼가기가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게 도가 지나치다 보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키워놓은 기업이 뭐 예를 들어 삼성이나 뭐 대기업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이 한마디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뭐 우리 나라 엔지니어들이 유출이 되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돈입니다. 돈. 이 엔지니어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연봉 5억, 뭐 체류비도 그렇고 고급 아파트도 주겠다, 급여도 뭐 10배 정도 인상을 하면서 주겠다, 뭐 항공권 무제한에, 아무튼 여러분이 엔지니어라면 진짜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혹을 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익, 뭐 애국, 뭐 기술 유출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살고 보자, 이렇게 해서 뭐 중국에 넘어가서 국내에서 배운 핵심적인 기술들을 분명히 유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국내에서 뭐 제도적인 법제화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중국을 뭐 넘어가는 게 어느 정도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뭐 도덕적인 해이도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서도 지금 일각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건 한국인 엔지니어가 한 100명 이상 정도 규모의 인원이 이 SMIC에서 아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레거시 공정이지만 차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삼성제 초미세 공정 뭐 제재가 어느 정도 풀리든 아니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이 기계 자체를 중국 자체에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 그런 정도까지만 올라온다면, 결국에는 뭐 초미세 공정까지 중국이 대한민국이나 뭐 TSMC 뭐 다른 여타 파운드리에 관련된 기업 못 잡아먹으란 법은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는 결국 자기네들이 R&D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수월한 건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결국엔 인력 빼가기입니다. 인력을 간단하게 빼가서 R&D보다 더 낫게, 더 수월하게 자국의 그 업체들이 빨리 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전에 여러분 우리 그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LCD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1위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2017년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 1위를 내줬죠. 결국 그 가운데는 이 중국 업체들이 뭐 대한민국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대거 유입을 하면서 그만큼 빨리 기술이 올라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업체가 BOE인데 뭐 R&D 하는 것보다 뭐 인력 빼가가지고 빨리 성장한 건 맞죠. 근데 솔직히 LCD는 사실 뭐 접었습니다. 삼성은 접었다고 보면 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뭐 나름 거기서 뭐 생산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거대한 자본의 그 뭐 거의 뭐 독점이나 마찬가지겠죠. 결국 인력 다 빼가서 여기는 결국엔 중국한테 먹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은 건 뭐 지금 뭐 OLED죠. 628강 다이오드 이것까지도 지금 중국 기업이 지금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의 주 타깃인데 이거마저 좀 넘어간다면 좀 이게 좀 이거는 제도적으로 국내의 엔지니어들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하면서 이건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주주로서 이런 게 인력이 다 넘어가 가지고 갑자기 삼성전자의 뭐 핵심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뭐 발휘할 그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도 뭐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게 하나하나가 다 거슬립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BOE나 이런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인력 빼가기에 결국엔 국내 엔지니어가 가면서 뭐 결국에는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얘네들이 이 국내 이 엔지니어 물론 전 세계에서 엔지니어 관련된 뭐 인력들을 다 빼가겠지만 제대로 결국은 자기들 유리하게끔 뭐 기술이나 이런 거 습득 다 하면 결국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그걸 뭐 모르는 것도 아닐 건데 국내 엔지니어들이 결국에는 뭐 한탕 엄청난 돈을 받고 뭐 몇 년 동안 우려먹고 나서 자기들 나오면 그래도 국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뭐 국내에 올 수 있다는 그런 거는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돈 많이 준다 해서 거기 기술 다 이전해주고 돈 벌어서 국내에 온들 국내에 뭐 솔직히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결국 중국에 다 뺏겨버리고 그러면 결국 뭐 솔직히 저는 도덕적으로 봐도 더 넓게 보면 돈 벌어 온들 중국에 나중에 다 먹혀버릴 건데 결코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뭐 SMIC 뭐 비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인력이 자발적으로 뭐 갔으니까 그래도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유혹을 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으면 안 가겠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SMIC가 뭐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레거시 공정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사각지대죠. 미국 제재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계속 그 돈으로 계속해서 인력을 빼간다는 자체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중국을 뭐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국내 인력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오늘도 뭐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가가 지금 아무튼 러시아하고 미국 이 갈등 때문에 어떻게 미국도 뭐 모르는 바는 아닐 겁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반도체 안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차원인데 물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 로이터에서 나온 보도인데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국제경제 담당 선임 국장이 얘기를 한 건데 반도체 업계들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기에 핵심적인 이 원재료가 있습니다.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원료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외에 공급망과 관련해서 원재료겠죠. 그걸 다각화해야 된다고 이 경고까지 나선 거 보면 자 이게 실질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거 역시도 좀 약간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반도체 원료 수출을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금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뭐 가스나 뭐 지금 원자재와 관련된 것도 물론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반도체 원료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조사업체 그 텍챗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게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 소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솔직히 사실상 그런 원재료가 뭐 세계에서 수입을 하겠지만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느낀 거지만 저도 뭐 솔직히 그 원재료가 뭐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표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원재료 중에 네온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90% 이상이 공급이 된답니다. 이 90%라면 뭐 전 세계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죠. 이 네온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레이저의 핵심 소재라고 하는데 이 레이저의 핵심 소재는 뭘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아무튼 이 러시아에서 이 철강 제조할 때 나오는 이 부산물로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한번 또 정제를 해서 이렇게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다면 이게 또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전에 그 네온 가격 자체가 러시아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 무력으로 그 병합을 해버렸죠. 그때 당시에 이 네온 가격이 600% 상승까지 했는 거 보면 이 상당히 예민한 가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고 뭐 침공을 한다면 당장 이게 장기될지는 문제가 되겠지만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문제는 생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반도체의 그 필수 소재인 이 팔라듐이라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한 35% 정도, 그 3분의 1이죠. 이게 러시아에서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뭐 센서 여기 만드는데 뭐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로서도 이게 뭐 다른 뭐 공급 다각화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 데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와 연결 그 원재료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자랑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아마 이 원재료 확보에 아마 사활을 걸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전자나 뭐 지금 반도체계 뭐 TSMC도 있을 거고 인텔 물론 중국 업체도 있겠죠. 근데 중국은 뭐 원재료를 자체적으로 뭐 조달을 할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반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러한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장기로 가면 수급은 분명히 어려질 수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반등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는 솔직히 좋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좀 이것 때문에 좀 찬물을 좀 끼얹을까 않을까 이래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뭐 너무 무리하게 러시아 역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반도체 공급 안 하겠다 제재를 가해버리면 러시아도 물론 나름 피해를 보는 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전쟁과 미국 제재 그리고 원재료 보복 참 이게 참 우리도 지금 우리는 주주니까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뭐 이 여하에 따라서 또 한번 또 출렁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 뭐 아침에 편하게 이 얘기 좀 들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뭐 우리가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맨날 좋은 소식만 터진다 그런 얘기보다 이런 것도 뭐 일단 상식선에서 우리가 뭐 접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도 늘 하는 말 있죠. 화이팅 하시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